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LG그룹이 고 구본모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낸 상속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 구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은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LG 측은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결되었고 제척 기간도 지났는데 문제 제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LG 측은 또한 LG 경영권 승계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맞고 그의 가족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75년 만에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된 LG, 장자 승계의 원칙, 가족회의, 인화 등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건축사이시고 푸드 애널리스트, 또 외식 브랜드를 직접 경영하고 계신 남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우리 남택 대표님을 책을 제가 좀 읽게 돼가지고 이 책을 비춰드릴 수는 없는데 이 책을 좀 우동 건축 그리고 일본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사실 책을 잘 완독을 안 하는데 책을 완독을 하고 이 좀 오탈자 난다까지 제가 이렇게 다 짚어놨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책을 읽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모시고 싶어서 섭외를 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바쁘다. 지금 내가 방송에 나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중앙일보에 칼럼도 쓰셨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는데 우리 남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남 대표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직으로서 건축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서 외식업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전문직으로서 건축사 그리고 자영업자로서 외식 경영인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은 어떻게 다 하시게 됐어요? 원래 이제 건축 설계를 오래 했는데 그러다니 건축사가 된 거는 맞는데 네. 건축 설계를 하다가 내가 디자인한 건축물이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건물을 직접 짓기 위해서 네. 건설회사를 한때 했었어요. 또 건설회사를 하다가 또 제가 지은 건물에 식당이 들어온다. 예. 그러면 인테리어까지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다 보면 식당 인테리어를 하게 되고 예. 식당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아니 메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메뉴를 좀 짜주게 되고 메뉴를 짜주다 보니까 대박이 나고 대박이 나다 보니까 내가 하면은 나도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식당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예. 결국에는 이 책까지 오게 된 것은 이제 제가 건축을 더 이제 심화해서 배우고 싶은 생각에 또 굉장히 어렵게 일본에 취직을 하게 돼서 일본에서 건축을 배우고 오고 또 식당을 하게 될 때는 식당을 진짜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일본에 가서 또 일본 음식을 배우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직 자영업자로서 굉장히 깊은 부분에 한일 간의 그 차이나 이런 비교를 자꾸 해보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쌓였죠.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까지 쓰게 된 겁니다. 그러시군요. 사실은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점심에 우리 남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서 혼자 몰래 구석탱이에 앉아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사업 얘기부터 좀 하려고 그래요. 작년 가을에 우리 포항에 침수 사고나고 재해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때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인명 피해도 많았고 재산 피해도 많았었어요. 그때 칼럼을 쓰신 거 보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 없어야 된다 이런 칼럼을 쓰셨던데 이거 사실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보시면 이거 건축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럼 어떤 뜻이었습니까?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신문에 칼럼을 내게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주차장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에서 쓰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사실 주차장 대수는 건설회사가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규제로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세대에 한 대
놔라, 2대 놔라, 네.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자기가 확보한 주차 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뭐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네. 당연히 차를 한 대 놓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게 되는데 그거는 그 법이 주차장법이 만들어진 건 벌써 몇십 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시내라든지 경기도권을 이렇게 보면 이미 이제 대중교통 인프라는 몇십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역세권, 예. 대부분이 이제 교통이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차를 갖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많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뭐 30층 올라가면 지하 4층, 5층, 6층, 7층까지도 요새 이렇게 짓게 되는데 예.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그 자원과 노력과 국력이 소모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주차가 필요 없는데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 5억짜리 예.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 돈이 그중에 한 1억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나는 좀 싸게 사고 싶은데 그런 선택의 폭이 있다면 그런 것도 앞으로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세게 썼더니 여러분들이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뭐 그 정도 얘기는 해야 뭐 이렇게 반응으로 오지 않을까 썼는데 예. 쓰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좀 더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분양에서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랑 그 다음에 또 그 뒤로도 이렇게 주변에 이제 건축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 이 주상복합이나 이제 크게 우리 2, 3층에다가 예, 그렇죠. 지하 4층, 5층까지 예. 지은 아파트가 예. 재개발될 때는 예. 그 지하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음. 그거를 재건축할 때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기술적으로도 예. 그렇고 뭐 공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게 되고 예. 그거를 흙막이를 새로 하는 방법도 문제가 되고 아.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도 막 짓고 있고 막 사는 거거든요. 비싼 돈을 주고. 아하. 그래서 당장은 주차장법을 바꿀 수도 없고 당장은 그거가 주차장이 없는 건 사람들이 안 사겠지만 예. 그런 논의를 시작해서 우리 후세대는 차 때문에 얽매여서 사는 주택을 살 필요는 없지 않나. 더더구나 뭐 자동차 문화가 이제 예, 자율주행으로 예. 바뀌고 그러면 공유 자동차 쪽으로 그렇죠, 가면 그렇죠. 내 차를 내가 깔고 사기 위해서 사실 20평짜리 주택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10평 정도 되는 주차장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논의를 좀 해볼 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쓰게 된 겁니다. 아하,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차장 없애야 된다 뭐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남 건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지금 지하로 내려가 지하 고층으로 그러니까 지하 고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지하 고층으로 뭐 지하 4층, 5층 막 지어놨는데 이것들이 이제 한 4, 50년 지나서 이제 재건축하게 되게 될 때는 이거를 흙막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거에 대한 용적 비율이니 뭐니 공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재산상의 이런 문제도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또 대도시권은 뭐 대중교통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자동차가 필요 없는 세대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하 6층, 7층 하면은 저희는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서 예. 지하를 6층 파는 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깊게 파겠지 하겠지만 뭐 도쿄든 뉴욕이든 파리든 지하 6, 7층을 파는 공법이라는 거는 뭐 유럽의 일부 회사만 갖고 있던 기술을 우리나라가 뭐 옛날 이제 범양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이제 그런 공법으로 들여와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 쓰고 있지만 그건 정말 특별히 쓰는 공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쓰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부터 조금 의식 전환을 해보자 뭐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고층도 전 싫고 지하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싫더라고요. GTX도 사실 지하로 많이 내려가는 철도잖아요. 그 환기시키는 것도 문제고 밑에도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좀 지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공감이 갑니다. 또 이제 건축에 대해서 쓰셨는데 실리콘 이거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좀 문제점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쓰려고 찾아봤더니 이게 남의 그 저기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이 실리콘 공사 문제점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직접 건축을 하시는 입장에서. 건축에 이제 하이테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 사실은 습식공사에서 건식공사로 가게 돼 있거든요. 습식공사에다 건식공사. 그러니까 물을 쓴다 아니면 용제를 사용한다 예. 그럼 습식이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조립을 해서 딱딱 끼고 조이면 끝난다. 아, 그런 게 그게 이제 하이테크다 건식인데 이거 말씀이시죠? 좀 더 하이테크가 되죠. 예. 공기를 빨리 할 수 예. 있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해체를 하기도 쉽고 예.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실리콘이란 자재가 이제 우리한테 거의 마지막 남은 그 이제 습식 자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녹여서 이제 바르는 예.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당연히 창호에 유리를 낀다면 뭐 실리콘으로 고정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예. 쏘잖아요. 물론 이 뭐 좀 더 이제 비싼 창호들은 이렇게 끼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실리콘은 어디나 발라댑니다. 예, 사실. 예. 근데 이 실리콘이라는 게 이제 물을 막는 기능도 있고 고정하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공기도 빠르게 하면서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실리콘 대신에 딱 규격화된 이제 고무재 같은 게 딱 껴서 딱 끼면 끝나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체의 유격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오염이 덜 되고요. 실리콘은 굉장히 그 도시의 오염 물질을 곰팡이 이제 끼고 막 붙게 이러더라고요. 되고 예. 그게 이제 빗물에 이제 외벽을 더럽게 만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고무재일 때는 훨씬 덜하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이제 태풍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지진, 포항 지역에 지진 같은 게 있었을 때 실리콘은 이 사변을 딱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비틀림 때문에 이제 유리가 터진다든지 또 이제 그 태풍이 왔을 때 건물 전체가 약간 유격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창호가 이렇게 비틀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내변을 잡고 있으면 이제 깨지게 된다 그러죠. 근데 고무재들은 이렇게 서로 같이 유격을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괜찮게 되는데 그런 테크닉에 대한 이제 축척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못 쓰게 되는 뭐 그런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도 그런 이제 감각이 생기다 보면 새로 분양받은 집, 새로 내가 입주하는 건물에 고무재를 쓴 그런 더 좋은 창호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면 좀 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실리콘 좀 쓰지 말자. 그럴 수 있지 않게 지어진 건물이 더 고급인 건 좀 알고 가자. 뭐 이런 뜻에서 이제 얘기하게 된 겁니다. 아하,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 남 대표님 모시려고 저도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컬럼이나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실리콘을 안 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무재를 낀다든가 뭐 이러는 것 자체가 고급 공법이고 하이테크 공법인데 우리는 당연히 뭐 오면 다 실리콘 쏘는 줄 알고 실리콘으로 닦아내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쓸 수는 없지만 그걸 쓰는 것도 이제는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지진에도 상당히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공부 꽤 오래 하셨잖아요. 일도 하시고요. 지진 경험해 보셨나요? 뭐 도쿄 예를 들면 한 1년에 2번 정도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기본에. 1년에 2번. 물론 큰 지진은 못 겪었지만.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취직을 해서 있었을 때가 고베 지진이 있었을 때인데. 고베 지진. 근데 물론 거리가 멀었으니까 이제 느끼진 못했지만 같은 나라에 있는 상황에서 어딘가에서 큰 재해가 있어서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하는 경험은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 속에서 나도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뭐 아까 얘기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나면은 20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려오지 뭐 이런 걱정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침수가 되면 지하 3층, 5층에서 어떻게 뛰어 올라오지?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지진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물이 넘어져서 거기에 깔려 죽는 그 후진국형 지진만 걱정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진이 난다면 그런 걱정보다는 이제 막 유리가 터져서 뭐 도로에 쏟아지는 상황이라든지 유리가 한꺼번에 확 쏟아진다.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우리 같으면 외벽에 이제 돌 같은 거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판석 그런 게 이제 비틀려서 터져서 뭐 떨어지면 요만한 그 석재 하나 떨어져도 그렇죠. 큰일 나죠.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사소한
사소하진 않죠. 목숨이 달린 그렇죠. 거니까. 떨어지고 날리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걱정을 해보자. 뭐 그런 건. 아하. 지금 제가 지금 건축 칼럼 쓰신 거 중심으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조적 욕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정에서는 조적 욕조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한국 가정은 뭐 타일만 바른다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일단 조적 욕조가 뭔지 좀 간단하게 시청자분께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새 이제 자기 집을 가꾸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과 다른 욕조를 가져보는 그런 이제 디자인도 하게 되고 네. 그런 걸 가져보는 걸 해보게 되는데 조종 욕조를 놓으면 왠지 조종 면적이나 이런 물을 채우는 양이 많아지니까 마치 집안에 작은 수영장이 있는 네, 느낌처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데 물론 욕조는 크면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조종 욕조를 집에다가 인테리어 디자인 하신 분이 제안하는 대로 덥석 놔도 되겠느냐? 예. 그만큼의 기술 축적이 우리가 돼 있고 그만큼 하자 없이 지을 자세가 돼 있느냐?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좀 걱정된다. 맨 이렇게 걱정되는 얘기만 해서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걱정하셔도 됩니다. 예, 뭐 일단 우리 집에 그 디자이너가 조종 욕조 하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 그런 건 이제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 조종 욕조를 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적을 쌓고 벽돌을 쌓는 거 벽돌을 조적이라고 쌓죠. 그러죠? 앞을 막고 예. 거기를 방수를 잘 해서 예. 거기다가 타일을 붙이는 것만으로 물을 가두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방수가 잘 돼야겠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방수라는 게 우리가 쓰는 방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고 예.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수지 예. 물을 가득 채울 정도의 방수 성능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테리어는 하자 기간이 1년이니까 예. 1년까지는 버틸지 몰라도 2, 3년 뒤에 이제 방수가 잘못됐을 때 매일 이렇게 자주 채우는 물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일단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감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조종 욕조를 하면 타일로 이렇게 다 마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턱도 타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마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모서리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때 사실 욕탕 안에서 미끄러져서 그렇죠. 머리를 부딪히거나 사고 많이 나죠. 사고 많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타일 코너, 예. 예리한 타일 코너는 정말 부딪혀서 뭐 예를 들면 사망하게 되는 거는 수 있죠. 최악의 경우고 예, 그런 분 봤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이런 데만 부딪혀도 예. 큰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디테일을 만들고 예.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고민해서 해주느냐? 그러면 그게 아닐 때는 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이랑 우리 어머니가 혹시 낙상이라도 하시면 어떨까 걱정할 때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더구나 거기에 물을 꽉 채우게 되면 이제 욕조에 비해서 들어가는 물의 양이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나요. 물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물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요즘같이 뭐 그럴 때. 그렇죠. 그걸 다 데우기 위한 요새 가스비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에너지비 많이 예. 들죠. 그다음에 욕조는 기본적으로 욕조와 벽 사이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식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을 채우게 되면 바로 외벽이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는 41도로 뜨끈뜨끈하게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그냥 퐁당퐁당 하는 사이에 금방 37도가 돼요. 애들은 모르고 그냥 거기서 놀게 되는데 금방 감기 걸리게 되고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해서 만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생각하게 되다 보면 덥석 디자인 좋다고 해서 조종 욕조 놓는 거는 저는 반대. 또 거기서 뭐 하수구 문제도 그러면 욕조에 대비한 하수구 디테일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문제가 없이. 예. 근데 그게 타일 바닥에 놓을 땐 사실 그냥 바닥 배수거든요. 바닥 배수다. 그럼 바닥 배수에 맞는 하드웨어가 바로 내려가면 아래층인데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아래층 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욕조는 드러내고 거기서 고치면 되지만 아래층 가서 천정 뜯고선 그걸 해주게 되는 상황을 만들 때 그걸 누가 해주겠느냐. 그러잖아도 아래층에 소음 문제로 엊그제도 그렇죠. 싸웠는데 그렇죠. 가서 물 샌다고 고친다고 그러면 그렇죠. 별소리 다 듣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걱정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됐으니까 유행 따라 유행처럼 무슨 인테리어 할 때 조종 욕조 하니까 좋다, 멋있다. 그러니까 뭐 조종 욕조 하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신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실리콘 이야기도 말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 이야기, 뭐 조종 욕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우리 이제 대본에는 없는 거지만 한 가지 좀 그 우리 남 건축사님, 남 대표님 그 페이스북에 보다 보니까 레고랜드 강원도 중도 레고랜드 사태 예견된 거다. 이거 벌써 4년 전, 5년 전에 쓰셨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 지금까지는 건축 디테일 쪽에 이제 얘기를 주로 하게 됐는데 사실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이제 큰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예, 그렇죠. 또 이제 개발 기획 예, 이런 그렇죠. 것도 하게 되는데 경험상 예. 벌써 오래전이긴 한데 예. 뭐 말씀해 북한산에 주세요. 예. 북한산에 이제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하게 됐어요. 예. 그랬는데 그 이제 그런 테마파크는 되게 정치인들이 예, 그렇죠, 이제 그렇죠. 들고 와서 예, 예. 이제 실적으로 삼기 위해서 예. 그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예, 예. 설계사무소부터 이제 해서 예. 이런 그림 좀 하나 만들어주라. 예. 또 그러다 보면 뭐 돈 안 받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돈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돈 주고 하게 해주니까 뭐 그림은 그려드릴 수는 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정말로 이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테마파크를 기획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테마파크가 수십 년 동안 그 컨텐츠를 갈아가면서 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디즈니라든지 유니버설 그렇죠. 스튜디오라든지 뭐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은 되게 미국의 네. 큰 회사들이 기본 계획 같은 걸 해줍니다. 음. 근데 그런 기획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지 그쵸.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사무소에 재직할 때 예. 이제 좀 더 간단한 비용으로 아주 기초적인 뭐 어떤 컨설팅을 예. 해달라 해서 이제 그거를 받았는데 그때 와서 이제 한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돈을 주고 배운 거니까 예, 이제 예. 수업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1000만 도시에서 예. 뭐 1시간 이내 1000만 도시에서 1시간. 이내가 아닐 때는 이거는 전혀 채울 방법이 없다. 없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디즈니랜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예,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어디에 입지를 하는지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검증하게 예, 되죠. 그렇죠. 그럼 북한산 같으면은 가능하긴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게 되지만 예. 그래서 영종도에 부지가 많으니까 예, 그렇죠. 항상 영종도가 무슨 테마파크가 그렇죠. 들어오고 막 그렇죠. 하고 예. 또 어디 뭐 화성 화성에 예, 뭐 이런 것도 송산시티에. 있고 예.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이번에 레고랜드도 예. 그렇고 그러면 그런 입지가 예. 과연 그 계속 끊임없이 그런 예. 사람들이 우리 이제 소비자가 그걸 계속 1년에 2번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건데 예. 어쩌다 평생에 한 번 가는 걸로는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가 개발한 예. 테마파크 중에 하나인 저기 용인의 에버랜드. 에버랜드. 예. 그 옛날에 이제 동물원이랑 해서 예. 그 자연농원이었어요? 예. 저 그렇죠. 중학생 때 자연농원이라서 그래서. 그게 대단한 겁니다, 예. 사실. 그 정도 입지에 예. 그걸 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실적인 거예요. 유례가 없는 거죠. 그러면 롯데 같은 데가 테마파크를 할 때 롯데월드. 뭐 싼 땅에다 하고 싶지 예.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잠실에다 했겠어요? 비싼 땅이죠, 거기. 네. 비싸지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접근성이 좋고. 그래야만 몇십 년 동안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면서 계속 재방문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지방까지 연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은 들리게 되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그 정도 입지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끊임없이 컨텐츠를 갈아낼 수 있는 회사 또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적어도 에버랜드하고 5대 예, 그렇죠. 롯데 롯데 정도. 아니면 뭐 그런 정도 회사가 아니면은 운영 자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네. 테마파크를 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뭐 기획해달라 그러면 뭐 실현은 안 되지만 돈 설계는 받고 해주고 돈 받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사정을 얘기한 건데 예. 결국에는 레고랜드는 열고 결국 사단이 났죠. 문제가 예. 됐는데 이왕이면 잘 운영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한계를 알면 예. 또 다른 노력을 할 수 있지 예,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쓰게 된 사단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이 일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건축 현장에서 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계셔요. 뭐 그 감리가 그냥 현장 품질 관리에서 지금 뭐 디자인 감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는 이제 감리의 중요성들을 일반 국민들이 예. 인식하게 된 건 맞아요. 예. 근데 원래 저희가 이제 건축 문화가 발전하려고 하면
이 시공사가 건물을 질 때 감리가 시공사가 철근을 빼먹는지, 예. 뭐 콘크리트 타설을 제대로 제대로 하는지, 하는지, 예. 방수는 제대로 하는지 예. 지키는 걸 감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거는 건축 설계자가 설계를 끝내고 시공자한테 이렇게 시방서를 하는, 전달해주고 예. 계약서안에 촘촘히 예. 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전달을 해서 계약을 도장을 찍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감리가 왜 필요하죠? 필요 없죠. 그렇게 하면 알아서 되니까. 하면 되죠. 예. 다 시방에 써 있고 예. 설계도 제대로 돼 예. 있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예. 왜 그걸 경찰이처럼 지키고 서가지고 빼먹는 거 없나 지켜야 되냐 그겁니다. 그거에 건축주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설계비만큼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디자인한 거를 예. 현장에 갔더니 이런 게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설계를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건 자재를 이런 걸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현장에 와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옆에서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걸로 해서 품질이 높아지게 도와주는 거지. 그런 품질 감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건 이제는 또 우리가 의식 전환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또 이렇게 화두로 던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 대표님 말씀은 이제는 건축도 알아서 설계한 대로 시방서 작업 지시대로 제대로만 지으면 될 것이 그 약속이니까 하면 된다. 다만 감리는 품질 관리보다는 디자인 관리를 해서 제대로 건축이 품질이 높아지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